이거는 알아두세요. 제가 점수를 1에서 5점으로 하고 무서운 얘기들을 골랐어. 근데 지금 읽어주는 거는 1점이에요. 참고로 오늘은 3점을 넘어가는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할 때 이제 읽어줄 때 1점짜리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2점, 3점 이렇게 읽어줄 건데 4, 5점짜리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쓰겠습니다. 귀신들은 신기하게 꼭 한 군데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음. 나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걸 다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뭔가 검은 기운을 풍기는 듯한? 암튼 기분 더러운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석에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귀신이 있을 만한 곳엔 꼭 보면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꼭 그 자리에 그 자세로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듯이. 근데 저녁마다 골목길 지나가다가 그 빌라 사이에 어두컴컴한 틈새 있잖아. 거기 보면 항상 보이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눈을 피하고 무시하고 가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더니 뭔가 싸늘해서 돌아보니까 그 귀신이 너 나 보이지? 하고 나한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거야. 나는 무당이라 그런 경험이 많아서 잘 안 쫓는데 그날따라 조금 놀랐어. 근데 보통 귀신들이 사람을 놀리고 괴롭히고 이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죽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귀신이라고 하잖아. 애들도 불쌍한 게 한이 많거나 해서 죽었는데도 못 올라가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알아주고 봐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란 말이지. 생각해봐. 죽어서 안 보이나? 하다가 그게 몇 년 정도 지나면 심심하잖아. 근데 막 내가 건들고 무섭게 하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이게 얼마나 재미있어.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한테 붙어서 놀리고 가위 누르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 귀신 얘기하면 주변에 귀신이 온다고 하잖아.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엄청 심심하단 말이야. 근데 관심을 주면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거 들으면서도 너네 옆에서도 지 얘기한다고 좋다고 같이 웃고 있을걸? 얘들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거라 무조건 악의가 있지는 않아. 차라리 무서운 건 사람이지. 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얘기였는데 특별히 뭔가 무서운 얘기는 없어요. 특별히 무서운 얘기는 없는데 이제 뭐 귀신이 이런 거다 라는. 개무섭다고? 아니 개무섭다고요? 이게 딱 오프닝 정도로 딱 괜찮은 내용이었어서 요걸로 한 건데. 근데 이런 얘기 되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잖아. 옛날 어른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막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침뱉으라고 하잖아. 원래 귀신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몸 털고 침뱉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귀신 붙는다고? 귀신 얘기하면. 자, 요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리고 비슷한 무서운 얘기가 2개 정도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달아서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읽어드릴 2개 얘기는 조상님에 관한 약간 그런 얘기야. 막 그렇게 엄청 무서운 건 아니지만 재미삼아 보내봐요. 그리고 말주변이 없어도 버럭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저 그렇게 화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골에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엄청 자주 싸우시고 말로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진짜 격투기처럼 싸우셨어요. 할아버지가 막 코피가 터질 수도 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옛 어르신들은 집에서 장례를 치르곤 했잖아요. 저희 집도 장례를 집에서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전 초등학생 때였고 할아버지를 안방에 모시고 3일장을 치렀습니다. 그때 어린 전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면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40일 동안 안방에 영정사진을 놓고 향을 피우고 초도 켜놓고 제사상 같은 걸 할머니와 했어요. 40일 되는 날 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시는 무당할머니를 새벽에 집으로 불러서 잘 보내드린다고 뭘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할머니, 아빠, 그리고 무당할머니 3분이 옥상에서 뭘 하고 있었고
전 심부름한다고 부엌에 있다가 나오는데 안방으로 수의를 입은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놀랐습니다. 진짜 무서우면 소리도 못 지르는 거 아시나요? 전 그때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혹시나 잘못 봤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촛불이 꺼지더라고요. 그 뒤로 옥상으로 가서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올라가시려고 마지막으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이 꺼지는 게 이게 어른들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생각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큰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보통 저녁 늦게 짓잖아요, 제사를. 근데 이제 큰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마지막에 초를 끄라고 해요. 초를 끄고 한동안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불도 다 끄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는데 그렇게 이제 조상분들이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오셔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나가셔야 돼가지고 촛불을 꺼드리고 편히 드시라고 촛불도 끄고 문 열어두고 이렇게 음식 드시고 가라고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촛불이 꺼졌다고 하길래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촛불을 끌 때 근데 하고 입으로 끄면 안 돼요. 알아요? 손으로 꺼요. 항상 촛불은 뜨거울 것 같은데 탁 잡으면은 또 별로 안 뜨거워. 탁 잡으면 원래 손으로 꺼야 돼요. 항상. 왜냐면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는데 입으로 후 불면 이 초를 끌 때 복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대. 그러니까 조상들이 주는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이 내가 입으로 촛불을 확 끄면 복이 같이 딸려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 촛불을 이렇게 손으로 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촛불을 켜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찾아봤어요. 제사를 지낼 때 꼭 양쪽에 촛불을 켜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큰 영적인 의미가 없대,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제사가 우리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 옛날부터 있던 그 전통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근데 제사가 몇 시에 지내요? 보통 자정이 지나고 막 그때쯤 지내요. 원래 12시 막 이때쯤 지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전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 있을 시절이기 때문에 어두워서 촛불을 켰던 거래. 밝히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전기불로 해도 상관은 없을 수 있대. 근데 초의 의미가 워낙 늦게 해서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촛불을 켰던 건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실제로 촛불은 영적인 의미는 크게 안 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자, 요것도 위에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묶어서 읽으면 어떨까 싶어서 묶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많이 무서운 건 아닌데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전 고등학교 때 집이 산골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30분 정도 걸어 다녀야 하는 정도였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어느 날 야자 끝나고 늦은 시간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엄청 심하게 꼈더라고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파란 대문집이 보였어요. 안개가 낀 와중에 그 파란 대문집에 어떤 형체가 보였는데 머리 쪽에는 파란색 모자인지 푸르스름하고 밑에는 안개보다 농도가 짙은 것 같은데 더 진한 안개라고 할까? 뭐 그런 느낌으로 뭔가가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바닥만 보고 냅다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여쭤보니 그 파란 대문집 할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그 할아버지가 평소에 맨날 파란 모자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누구한테 들었지?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나? 그 예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줌이 너무 마렵더래.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시골은 여러분 그냥 오줌을 막 밖에다가 오줌 싸고 막 이러는 거 알죠? 그냥 밭 같은데, 뒷밭, 텃밭 이런 데다 오줌 싸잖아. 그래갖고 오줌을 싸려고 나갔는데, 이렇게 밭 위에 집이 딱 보이는, 정확하게 집이랑 정면으로 바라보는 밭에 큰 나무가 하나 있대요. 엄청 오래된 나무가. 근데 거기에 머리를 정갈하게 넘긴 할머니가 딱 서서 제사 지내고 있는 집 쪽을 딱 바라보고 있대. 그래가지고 오싹하고 무서워서 확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 살아생전 모습이랑 똑같다고. 그거 할머니가 제사 지내는데 돌아가신 지 이제 첫 제사였던 거야. 그래서 잘 지내나 보고 가시려고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내가 아까 얘기를 보충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귀신을 볼 때 보통 안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설에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향 연기, 이 연기가 이제 이 귀신이 오게 한대. 영적인 이게 그 향 연기를 타고 오게 한대. 그래서 향이 뭐 냄새거나 꼭 향을 태우는 게 아니라 연기만 나도 되는 거래. 근데 향이 오래 타고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 향을 태우는 거야. 정확히는 그 향 자체의 능력보다는 향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그 향을 피우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안개 꼈다 하잖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런 얘기래. 실제로 뭐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안개가 많이 꼈다, 뭐 흐릿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게 그런 거 아닐까. 그럼 가습기는 그 다음에 한 1.5점 정도 하는 얘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5점 갑니다. 무서운 사연 받는다고 하시기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살았던 빌라에서 있던 일이에요. 우선 직구조를 설명하자면 저는 언니와 항상 방을 같이 썼고 저희 둘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항상 머리를 방문 쪽으로 하고 잤고요. 방문 쪽에는 큰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몽도 많이 꾸고 과위도 많이 눌렸는데 귀신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깬 적이 있었어요. 머리맡에서 무언가 느껴져서 누운 상태로 머리만 위로 이렇게 들고 방문 쪽을 쳐다봤대요. 근데 방문 쪽 책상 옆에서 언니가 저를 서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언니 뭐해? 라고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도 언니는 저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저는 옆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저희 언니는 그냥 자고 있더군요. 놀라서 다시 위를 쳐다보니 언니의 모습을 했던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이 기독교라서 귀신을 봤다는 걸 이야기하며 부모님께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덜덜 떨면서 밤잠을 많이 설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와서 야, 나 어젯밤에 너랑 똑같이 생긴 귀신 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이야기를 해주길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제가 언니 옆에 쭈그려 앉아서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뭐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반대쪽 옆을 쳐다보니까 제가 그냥 자고 있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언니에게 저도 언니의 귀신을 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무서워서 며칠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후에 그 빌라에서 이사를 간 후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를 눌린 적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빌라가 조금 이상한 빌라였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다음 것도 1.5점입니다. 1.5점인데 요게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요게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봤더니 되게 무서웠어. 제가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꿔요. 당연히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겠지만 이 꿈을 꾼 날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친한 어른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시거나 하는 일이요. 이 꿈은 7살 때쯤부터 현재까지도 꾸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항상 같아요. 할머니 집 담장 너머로 키가 2m 이상 되는 괴생명체가 손수레를 끌며 대문까지 와요. 그러고는 미친 듯이 대문을 흔드는 꿈이에요. 형체는 사람이 아니지만 분명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대문을 미친 듯이 흔들면 저는 마당에 앉아서 저도 모르게 불경을 아주 빠르게 읽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하얀 생명체가 나와서 담장을 3번 정도 돌고 사라집니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요. 물론 무당쌤들을 찾아가거나 여쭤도 보고 정신과도 모두 가봤지만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부르짖겠거니 하고 넘기고 있지만 항상 이 꿈을 꾼 날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요 불경을 빠르게 읽는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찾아보니까 대체로 꽤 많아요. 자기는 불교를 믿지도 않고 이런데 꿈에서 불경을 외운다는 꿈을 꿨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불경을 막 슬슬슬슬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불경을 마하바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다 하나같이 빠르게 읽는데 왠진 모르겠어. 자, 이제 1점짜리는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린 거 아닌가? 이제 2점짜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2점짜리를 좀 들려드릴까요? 지금 요거는 최근에 겪은 일이래요. 정말 최근에 겪은 일을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방송이 될 만한 썰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점 보는 걸 좋아하세요. 맹신까진 아닌데 일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꼭 무당을 찾아가셨어요. 엄마 말로는 임신이 안 돼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대추나무를 뽑으라는 말에 뽑자 제가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안 좋아서 잔병들과 큰 병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무당을 찾아 부적도 많이 하고 다 하셨대요. 그러면 좀 나아졌고 부적과 귀신은 별개인 건지 중학교 때부터인가 가위 눌리는 건 물론이고 귀신을 자주 봤어요. 그렇게 귀신을 보다가 18살 때쯤에 몸이 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데려간 곳이 그 무당집이었어요. 온몸을 휘감는 향냄새에 머리가 폭발할 정도로 아파서 문지방에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다다다다닥 다다닥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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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방울 소리가 엄청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귀까지 틀어 막아야 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방울 소리와 함께 빨간 옷 그리고 노란 옷 입은 어떤 여자분이 막 콩콩콩콩 뛰더라고요. 꼭 강시가 뛰는 것처럼 콩콩콩콩. 머리는 엄청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어지러웠는데 갑자기 막 뭐라고 막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막 엄청 빠르게. 스님들이 불경 외우는 걸 한 3배 속도로 빠른 느낌? 저희 엄마랑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인가? 그분하고 같이 그 무당분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는데 방울을 막 흔들면서 제 머리를 한 번씩 쿵쿵 치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어버리고 싶다. 전 그냥 앉아서 무당분만 올려다보고 있고 엄마는 왜 그러시냐면서 소리 지르고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 순간 팍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제 앞에 여러 개의 방울이 달린 그 방울이 확 떨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방울에 손이 갔거든요. 근데 무당분이 제 손을 발로 꽉 눌렀어요. 전 손을 빼려고 했는데도 무당 있는 분이 힘을 꽉 줘서 눌러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30살 생일이 지나고 와.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는 당장 나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쫓겨나서 차에서 잠이 들었고 엄마는 더 있다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그 세월이 흘러서 올해 며칠 전이었어요. 생전 처음 갔던 어느 골목길에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아가씨, 아가씨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에어팟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어서 얼핏 잘못 들었나 했는데 마침 에어팟 배터리가 딱 나갔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계속 아가씨, 아가씨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밖에 없어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몇 발자국 뒤에서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이리 오라고. 그래서 길을 물으려고 하시나 해서 그 몇 걸음 동안 나도 여기 모르는 곳이 있는데 지도로 찾아서 모셔다 드려야 하나 생각을 하며 걸어간 그 순간 내가 30살 생일 지나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엔 관심 없다는 듯이 제 손을 잡아가시더니 무언가 쥐어주셨어요. 옛날 왕사탕 아세요? 그거 손에 하나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상황인지 너무 당황스럽고 주위엔 아무도 없고 못된 생각이지만 뭐 장기매매인가? 뭐 사탕 먹으면 기절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니 뒤돌아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 생일 지나서 왔으면 무당되거나 죽었어. 라고 하셨대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꽤 무서웠어. 근데 이게 무당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불렀다는 것도 나는 30살 생일이 지나서 오라고 했던 것도 너무 무서워요. 과연 어머니와 무당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무당은 어떤 의도로 30살 생일이 지나서 오라고 했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할 정도로. 다음 얘기는 이게 얼마나 무서울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점을 적었어요. 왜냐면 내용도 꽤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신선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제가 겪은 것처럼 얘기해 드릴게요. 1인칭으로. 왜냐면 설명으로 했을 때는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처럼 읽어 드릴게요. 내 얘기처럼. 일단 이게 내가 예전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방 구조가 어땠냐. 현관으로 들어와. 그럼 현관 앞쪽이 벽이 돼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문이야.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문인데 그쪽 앞쪽에 벽이 이렇게 있잖아. 그 벽 하나를 가지고 내가 자는 방이 있었어. 그런 집이었어. 그런데 내가 문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자. 그래가지고 항상 복도 쪽에서 나는 소리가 되게 잘 들렸어. 그리고 방이 벽 하나를 두고 바로 복도 쪽이다 보니까 되게 잘 들렸어.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들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는데 그냥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타타타타닥 하는 발소리가 엄청 빠르게 그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뭐 여럿이 나는 것처럼 막 타타타닥 복도에서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야. 내가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봤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빌라였어. 빌라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이 올라오는 계단도 있고 또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내려가는 계단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앞집이 있고 이게 내가 보는 풍경이었어. 우리 집 현관이 그렇게 생겼어. 근데 계단 쪽 위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약간 위쪽에서 한층 위에서 이렇게 해서 봤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봤는데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검은색 청장 같은 발이었나? 하여튼 뭐 청바지였나?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바지야. 특별한 바지는 아니고 신발인데 한 명이야. 한 명이 다리가 무슨 탭댄스 추듯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제자리에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기괴하잖아. 그래서 저게 뭐야? 싶어가지고 일단 들어왔어. 들어와서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막 특별히 엄청 무서워하지는 않았어. 근데 탭댄스 추듯이 막 탁 하는 거.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와서 그냥 잤어. 무시하고 잤어.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막 소리가 나. 뭐지? 또 똑같은 그건가? 하고 한 번 더 나가봤어.
한 번 더 이렇게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이 상체까지 보였어. 한 가슴팍층까지. 왜 가슴팍까지 보였냐면 계단을 조금 내려왔더라고. 얘가 원래는 저 위에 발만 보이게 있었는데 좀 계단이 내려왔어. 근데 계단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탭댄스 추듯이. 그래서 가슴팍까지 보이는데 근데 다리만 움직여. 상체는 무슨 고정된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오싹해져서 후딱 들어왔어 내가. 그래갖고 또 소리 들려도 꾹 참고 이렇게 눈 감고 있었어. 꾹 참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좀 안 들려. 좀 있으면. 그렇게 또 잠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문 안 열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소리 나도 무시해야지 하고 또 잤어. 자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소리가 큰 거야. 이게 너무 커. 소리가 막. 그래서 또 잠이 깼어. 그래서 나가보려고 하는데 무섭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아니 집 앞에서 나. 너무 이제 같은 층인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있지. 문에 이거 있잖아. 밖에 쳐다보는 거. 이렇게 봤어. 근데 안 보여. 까매. 아무것도 안 보여. 뭐지? 뭐지? 근데 소린 계속 나. 뭐지? 뭐지? 하다가 조금만 열어서 봐야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살짝 열었어. 근데 싹 소리가 안 나. 안 나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 싹 열어서 봤는데 없어. 오늘은 없어. 그래서 뭐야? 들어와서 문 닫고 누웠어. 누워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또 잤어. 잤는데 다음날 또 소리가 나. 다음날 자는데 또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서 소리 나. 진짜 내 바로 옆에서, 그냥 귀 옆에서, 그냥 바로 옆에서 소리가 나.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얼굴이,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봤잖아. 얼굴이 내 얼굴이야. 내 얼굴인데 꼭 어디에서 사고 난 것처럼 뼈도 다 함몰돼 있고 피가 나는데 내 얼굴이야. 근데 죽은 시체처럼 나를 탁 쳐다보고 있어. 그걸 딱 보고 그대로 딱 기절했어. 그러고 나서는 바로 집을 나와서 이사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나. 그리고 이사 간 후로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내가 문을 열어봤을 때 집으로 들어왔었나 봐. 그랬던 일이 있다. 아니 이게 자기 얼굴이라는 게 너무 오싹하더라고. 눈을 떴는데 내 얼굴이라는 게 너무 오싹해. 그러니까 막 처음에 다리 막 빨리 움직이는 것도 너무 기괴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사고 난 내 얼굴이야. 얼굴 다 응겨져 있고 피나는 내 얼굴이야. 와, 이거 너무 무서워요. 이거를 점수를 높게 줬어야 되나? 아니 이게 혼자서는 이게 일을 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이제 옮겨 적으면서 내가 읽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쓸 때는 내가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이거 소리내서 읽으니까 되게 무섭네. 나도 집중을 하면서 읽으니까 막 이렇게 약간 상상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요거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내 얼굴이 귀신으로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요것도 약간 얼굴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음에 읽어주면 또 어느 정도 이어져서 들을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 고민이를 하도 고민을 읽어서 다음 무서운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저도 결혼해서 나와 살고 부모님도 이사를 가셔서 이후로는 한 번도 가위를 눌린 적이 없지만 5, 6년 전쯤 부모님과 같이 살 때 경험한 일입니다. 예전 집에 살면서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정말 자주 눌렸는데요. 악몽을 꾸고 나면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귀신이 보였어요. 위치는 행거 앞 혹은 방문 앞인데요. 저희 엄마 모습을 하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무표정으로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술을 먹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게 된 날이었어요. 한창 놀고 새벽에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자고 친구는 침대와 행거 사이에 이불을 깔고 잤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다. 저희 집 침대가 약간 낮아서 저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잠들 때 너를 보고 잠들었거든? 그러다가 중간에 깼단 말이야. 근데 네가 눈을 정말 소름 끼치게 크게 뜨고 입으로는 찢어질 듯 웃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반대로 몸을 돌렸는데 행거 앞에 너희 어머니께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귀신인가 싶어서 자야겠다 싶어서 빨리 잠들고자 눈을 딱 감았어.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귀신이 막 어디를 움직인다, 뭐 사람이 움직일 때 하는 그런 기척 같은 게. 근데 그 귀신이 싹 움직이더니 방문 앞에 딱 멈추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잠들어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친구한테 그때까진 한 번도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줬더니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조심해. 진짜 위험한 귀신이 웃는 귀신, 그리고 춤추는 귀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의 모습을 한 귀신. 얘네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혼자 잠이 들었어요. 근데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리고 다른 날과 다름없이 눈을 떴는데 그날도 당연히 어머니 형체를 한 귀신을 봤어요. 근데 그날은 다른 날이랑 조금 달랐어요. 항상 무표정으로 보던 엄마 귀신이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할 만큼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의 모든 걸 버리고 위치를 바꾸면 달라질까 싶어서 방의 모든 가구를 새로 사고 새로 위치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정말 가구 위치 때문인지 혹은 가구 때문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썼던 가구 중에 오래된 행거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날의 기억은 저한테 너무나 지옥 같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래된 행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제가 겪은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드릴까 해요. 저도 19살 때까지, 그리고 20살 정도까지 귀신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실제로 귀신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서 참 무섭다 생각하는 귀신이 몇 있어요. 근데 대체로 내가 무섭다고 느꼈던 귀신들이 항상 절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 귀신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였냐면
제가 19살 때 겪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19살 때 그때 당시에 고3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공부를 안 했던 애예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공부를 또 하는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가면 학교를 개방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수능 때쯤 되면 수능 때쯤에 되면 이제 고등학교를 개방해 놔요. 그냥 저녁까지도, 저녁 늦게까지도. 왜냐면 애들이 남아서 공부하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해서 그거를 개방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경비 아저씨가 있고 이런 데는. 근데 여자친구가 그때 이제 나랑 만나서 잠깐 데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데이트를 하고 학교에 공부할 책을 두고 왔는데 집에서 더 공부를 해야겠대. 그래서 학교를 좀 가재. 그래서 제가 알겠다 이러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책을 갖고 내가 집에 바래다 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갔어요. 걔네 학교를. 걔네 학교를 갔는데 걔네 학교의 특징이 어떠냐면 조금 외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건물은 없고 학교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주변이 엄청 깜깜해요. 가로등이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 그 학교 근처는 그 주변에 집도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학교는 원래 저녁에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 길은 외져 있는 곳이라 사람도 안 와서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래서 가로등이 안 세워져 있어. 왜냐면 가로등이 생길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저녁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 주고 이제 난 마당이 아니라 그 운동장에 서 있었지. 운동장에 이렇게 서 있었어.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학교로 뛰어갔다 온다고 후딱 갔다 올게 이러고 혼자 쭉 가더라. 근데 학교에는 이제 애들 공부하는 애들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불도 켜져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계단이 중앙 계단이 있는 건물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중앙에 계단이 있고 양쪽으로 복도가 이렇게 뻗어나는 삼각형 형태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요 길에는 창문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서 창문으로 이렇게 여자친구가 뛰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걸 보는데 여자친구가 3층이에요. 3층에 이렇게 갔는데 창문의 한쪽이 어두침침해. 뭐지? 하고 그냥 여자친구가 가고 싹 이제 반으로 가더라고. 나는 어두침침한 게 뭐가 있길래 쟤 뭐지? 하고 그냥 뒤돌았어요. 뒤돌았다가 그때 당시엔 제가 안경을 껴요. 안경을 꼈었는데 이제 다시 안경을 평소에는 잘 안 끼고 있어. 이게 눌리면 여기 아프고 불편해서 잘 안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도 벗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학교 옆에 건물이 유일하게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긴 초등학교 건물이야. 근데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대? 그 시간이 근데 11시였어. 근데 스쿨버스가 3대가 연속으로 들어가. 붕, 붕, 붕. 근데 마지막 차 맨 뒤에 남자애가 하나 앉아있어. 뜬금없이. 근데 나는 귀신을 많이 봤어서 대체로 귀신을 보면 귀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거 귀신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귀신이다. 뭐 스쿨버스가 뭐 점검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여튼간에 세대가 들어가더라고. 근데 귀신이다 그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 느낌이 드는 동시에 등골이 찌릿해요.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찌릿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편두통이 오거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찌릿하게 두통 오듯이 여기가 찌릿하게 아파. 그래갖고 뒤를 딱 돌아봤어. 근데 3층이야. 내가 딱 안경을 썼다 그랬잖아.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건물이랑 내가 3층인데 딱 봤는데 여자애야. 여자애인데 이렇게 턱을 괴고 있어. 운동장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근데 머리에 여기가 함몰돼 있고 피가 이쪽에서 줄줄 흘러. 근데 방금 죽은 것 같아. 꼭 방금 죽은 시체 같아 그냥. 근데 창밖으로 운동장을 멍하니 보다가 내가 쳐다봤다? 근데 몸이 굳어서 못 움직이겠는 거야. 소리도 안 나와.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싹 나를 쳐다보더라. 나랑 탁 눈이 마주쳤는데 그 위화감이 들어요. 아, 난 여기서 죽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 멍하니 눈도 못 피하겠어. 갑자기 걔가 하고 진짜 찢어질 듯 웃는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아. 근데 그 뒤로 이제 여자친구가 쓱 지나가더라. 근데도 눈을 못 피하겠어.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와서 막 내 팔을 잡고 흔들어. 막 흔들어서 하고 내가 왔어 이랬는데 내가 귀신 봤다고 하면 여자친구가 무서워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해? 막 이래서 그냥 자기 나오는 거 보고 있었어. 근데 언제 나왔어? 나 못 봤는데? 그냥 이랬어. 그래서 나 방금 나왔는데 못 봤어? 못 봤어.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거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있어. 귀신을 보잖아. 그럼 약간 그 귀신의 기억 같은 게 보인다 해야 되나?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나는 귀신을 보면 그 귀신이랑 이렇게 좀 컨택이 길어지면 귀신이 당한 일이라든지 막 이런 게 얼핏 눈에 보일 때가 있어. 내가 어릴 때 그랬어. 귀신을 뻔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렇게 눈을 피하거나 이랬거든. 근데 걔가 이렇게 어디서 떨어져 죽는 듯한 이런 장면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혹시나 해서 자기야,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 이러길래 혹시 학교 3층에서 죽은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작년에 단발머리한 언니가 수능 보고 그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근데 단발머리한 그 여자애였거든. 그래서 내가 소름이 너무 돋는 거야. 근데 진짜로 내가 태어나서 귀신을 많이 봤지만 본 귀신들 중에 무서운 귀신들은 대체로 웃어. 진짜로 웃어. 이렇게 웃어. 약간 근데 그 웃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찾았다 이런 느낌이야. 니나 보이지?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 딱 웃을 때 느낌이.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근데 춤추는 귀신 뭐 이런 거는 그 막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 어떤 커플이 이렇게 차 타고 새벽에 가고 있어. 근데 양양 쪽에 양양이었나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되게 큰 데가 하나 있어. 근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녁에 커플이 이렇게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래. 근데 남자가 저 사람 뭐야 이 늦은 시간에 위험하게 찾길에서 위험하게 뭐야? 하고 남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창문 이렇게 열었대. 이제 여자친구 쪽 창문 이렇게 열었는데 저기요 하고 딱 쳐다보고 남자친구가 창문 바로 올리고 붕 가더래.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 막 가다가 여자친구가 자기야 자기도 봤지? 너도 봤어? 그거 죽은 연예인 누구였지? 딱 이거 엄청 유명한 일화거든. 이거 보통 근데 그렇게 조금 춤추고 있고 막 이런 거 조금 한이 있나 봐. 그런 사람들이 약간 그런가 봐. 그리고 또 그 일본에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약간 그 허수아비? 춤추는 허수아비인가? 그 유명한 괴담이 있잖아. 일본에도.
막 이렇게 무슨 논이나 이런데 막 이렇게 하얗게 생기고 이렇게 막 일렁일렁거리는 허수아비 같은 거 보면 무조건 죽는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 그 괴담이 있잖아. 일본에 유명한 귀신, 춤추는 귀신 괴담이 있어. 하얀 색깔인데 허수아비 같이 생겼는데 춤을 추고 있어. 그걸 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어. 그게 일본 괴담이거든. 흐물흐물하게. 근데 그거 본 사람은 무조건 죽는데 거의. 그게 일본에 맞아, 쿠네쿠네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유명한 귀신이잖아. 근데 보통 보면 무섭다라는 괴담 내 귀신들 보면 이렇게 막 춤을 추듯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듯이 이런 느낌인가 봐. 춤을 추듯이 이러거나 뭐 웃고 있거나 뭐 이런 형태들을 많이 띠는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우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을 종종 보거나 가위에 엄청 잘 눌리곤 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길, 제가 아기 때 밤에 자다가 갑자기 할머니를 막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할머니, 무서운 할머니가 자꾸 위로 뛰면서 천장에 머리를 콩콩콩 부딪히고 걸어다녀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근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크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할머니의 언니, 즉 큰 이모 할머니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릴 때 안에 계셨고 결국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 할머니 생각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천장을 치는 할머니가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는 새벽에 문지방에 어떤 키 큰 남자 둘이 서 있는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무서워서 실눈을 뜨고 살짝 봤어요. 근데 둘이 계속 속삭이듯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겁도 나고 해서 문을 안 보려고 반대로 돌아 누웠는데 얼마 안 가서, 쟤 자? 아니, 안 자는 것 같은데? 우리 봤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위 눌린 줄 알고 힘을 줘서 몸을 확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간 앉아있다가 다시 누워서 잠을 청했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봐봐, 쟤 안 자잖아. 이 말에 혼비백산이 되어 엄마 아빠를 깨우고 난리도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인인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가위만 눌리는데요. 이게 가위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던 작은 이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자꾸 누가 집을 막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녀요. 뭘 막 덜그럭거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인식하면 갑자기 제 쪽으로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 옆에 눕기도 하고 제 머리를 막 만지고 말을 걸기도 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취를 하는데요. 그때부터 심할 땐 일주일에 거의 2번에서 3번 정도 당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계신 분 말씀하시길, 귀신을 잘 보고 잘 느끼는 것 같다고,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영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당입 될 팔자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가위 눌리는 내용을 들으시더니, 조상 중에 목매달아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혹시 3층에 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당시 본가도 3층, 그리고 제가 자취하던 집도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조상이 3층에서 돌아가셨고 아기 때 너를 너무 이뻐했어서 너를 보려고 오신다고,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3층에 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아빠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작은 이모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층에서 돌아가셨다고, 목이 매달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되도록 이사를 가고, 그리고 3층은 최대한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가끔 똑같은 가위를 계속 눌리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나는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무서웠냐면 솔직히 말하면 뒷내용도 좀 무서웠는데 중간에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뛰어다니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이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나는 굉장히 무서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위가 눌린 얘기를 추가를 조금 해드릴까요? 하나? 내 가위 눌린 썰을 하나 풀어드릴까요? 이거는 간단하고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중학교 때 3학년이에요. 그때 3학년 때인데 제가 막 많이 힘들고 막 이럴 때인데 약간 원피스 같은 옷, 휘날리는 옷? 이게 웃길 수도 있어. 막 잠을 자는데 내가 하고 막 잠을 자는데 골목길이 골목길이야. 캄캄해. 흐릿하게 빛만 있고 골목길인데 내가 막 뛰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 막 뛰어. 근데 뭔가 계속 뛰어. 내가 막 하면서 막 계속 뛰어. 내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여자가 칼을 들고 막 뛰어서 따라와. 여자가 긴 머리의 여자가 막 미친듯이 따라와.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 막 뛰어요. 뛰다가 막 뒤를 한 번씩 보면서 뛰다가 돌부리에 팍 걸려 넘어져요. 제가 팍 걸려 넘어지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여자가 칼을 들고 확 덮치는 거야. 그러면서 탁 눈을 떴는데 천장에서 그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갖고 이렇게 웃으면서 점점 크게 웃어. 그거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 머리가 좀 길었어요. 머리가 좀 길은데 한데 이게 점점 가까이 와. 근데 내가 몸이 진짜로 진짜 이렇게 떨려요. 부들부들 떨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요. 이러는데 그때가 중3이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머리카락이 내 피부에 이 느낌이 다 나. 그래서 머리카락이 점점 내 얼굴을 이렇게 덮어 싹 하면서 와. 근데 내 눈앞까지 이렇게 오더라. 그래서 내 눈을 진짜로 코앞에서 이렇게 뚫어져라 보더라고. 와. 내가 막 너무 부들부들 떨다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다 손끝에가 살짝 움직이더라. 살짝 움직이면서 몸이 쫙 풀리는데 그러면서 싹 사라지더라고. 내 귀신 얘기를 더 해주려고 하면 더 해줄 수 있는데 오늘 사람들 너무 재밌어 하니까 다음에 또 제가 또 이런 비슷한 귀신 얘기들 또 남양 특집을 좀 모아서 할 때 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모이면 그때 한 번 더 할게요. 그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은 아마 제 그 유튜브 더보기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광고 컨텐츠 문의 해가지고 네이버 메일이 있거든요.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주에는 쉬지도 못하고 공포썰 말고 범죄썰도 재밌날 듯. 뭐 범죄 경험 이런 거 실화 범죄 경험 막 이런 거. 카메라가 흔들려요? 나한테는 안 흔들리는데요? 카메라 어떻게 흔들리는데요? 이거 렉 걸린 거 아니야? 나 카메라 안 흔들리는데 내 화면에는?